안녕하세요. 진경재입니다. 2025년 가을 소더비 경매장에 기이한 물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300년 된 블루 다이아몬드와 피카소의 드로잉 사이 하얀 조명 아래 놓인 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 한 대였습니다. 삼성 갤럭시 트라이폴드 3번 접히는 화면을 가진 이 기계는 경매 시작가를 순식간에 돌파했고 최종 낙찰가는 공개된 소매가의 4배를 넘겼습니다. 경매사가 나무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객석에서는 웃음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수억 년의 지질학적 시간이 만든 희소성을 팔고 피카소의 그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천재의 분놀림을 팝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대체 무엇을 판 걸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이 기계 한 대가 누군가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잔혹한 경제학과 치밀한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 가려진 실패한 유리 8장의 이야기, 스위스 시계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난 힌지의 비밀,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아이폰을 내려놓기 시작한 이유까지.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계급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불과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세상은 중국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화웨이가 메이트 X 시리즈를 들고 나왔을 때 그 폰은 화면을 바깥쪽으로 접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외부로 드러난 채 접히는 그 모습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삼성이 혁신의 주도권을 뺏겼다고 보도했고 중국 시장에서는 애국 소비 열풍까지 겹치며 화웨이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폴더블 폰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그 시대의 문을 가장 먼저 연 것은 삼성이 아니라 화웨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물리학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깥으로 접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바깥쪽으로 구부리면 그 표면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마치 활시위를 끝까지 잡아당긴 상태처럼 디스플레이의 표면 전체가 인장 응력을 받는 겁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수십 겹의 초미세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광층, 편광층, 터치 센서층, 보호필름층, 이 모든 것이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간격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데 바깥으로 접히는 순간 이 층들 사이에 미세한 간극이 벌어집니다. 0.1mm, 아니 0.01mm의 오차만 발생해도 내부 소자는 비명을 지르듯 박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화면 한 구석에 작은 점 하나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점이 번지고 결국 화면 전체가 먹통이 됩니다. 화웨이의 초기 제품들에서 이런 보고가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 안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화웨이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어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베타 테스터 역할을 떠넘기고 있을 때 삼성은 전혀 다른 길을 묵묵히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선택한 길은 화면을 안쪽으로 접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물리학적으로는 훨씬 안전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면이 안쪽에 위치하면 표면은 압축 응력을 받게 되고 이는 인장 응력보다 디스플레이 소재가 견디기 훨씬 수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접기 위해서는 힌지, 그러니까 접히는 부분의 경첩 구조가 바깥으로 접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져야 했습니다. 바깥으로 접는 힌지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화면이 외부에 있으니 경첩이 안쪽에서 단순하게 맞물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접으려면 화면이 접히는 지점에서 물방울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화면이 날카롭게 꺾이면 주름이 생기니까 접히는 순간 디스플레이가 부드럽게 곡면을 그리며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힌지 내부에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워터드롭 힌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트라이폴드, 그러니까 화면이 3번 접히는 구조에서는 이 워터드롭 힌지가 2군데에 동시에 필요합니다. 기존 폴더블의 힌지보다 구조적 복잡도가 3배 이상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래알보다 작은 톱니달 바퀴 수백 개가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 그 톱니달 바퀴 하나의 이빨 끝에 붙은 먼지 한 알이 전체 메커니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세계. 삼성의 트라이폴드 힌지가 바로 그런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힌지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이 한 일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제조 인력이 아니라 스위스 명품 시계 제작 공정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왜 하필 시계 장인이었을까요? 기계식 시계의 무브먼트를 만드는 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기계 가공 중 하나입니다. 투르비용 하나를 조립하는데 수백 개의 미세 부품이 들어가고 각 부품의 허용 오차는 마이크론, 그러니까 1000분의 1mm 단위입니다. 삼성은 이런 수준의 정밀도를 스마트폰 힌지에 요구했던 겁니다. 단순히 접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접히는 순간의 저항력, 사용자의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그 미묘한 무게감, 그리고 펼쳐질 때 마지막 순간 착하고 자석처럼 정위치에 잠기는 그 매끄러움까지 삼성은 이 모든 촉각적 경험을 하나의 예술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시계 장인들이 태엽을 감을 때의 손맛을 수십 년간 연마하듯 삼성은 폰을 펼칠 때의 손맛을 설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숫자를 꺼내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트라이폴드에는 초박막 강화 유리가 들어갑니다. 3번 접히는 화면을 보호하면서도 접힘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이 유리는 두께가 수십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사람 머리카락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의 유리를 만들되 그 유리가 수만 번 접혀도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유리의 초기 생산 수율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유리 10장을 만들면 8장은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깨지거나 미세한 기포가 발견되거나 접힘 테스트에서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10장 중 겨우 2장만이 삼성의 품질 기준을 통과해서 실제 제품에 탑재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초박막 유리의 핵심 원천 소재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쇼트, AGC, 애니지 같은 일본의 특수 유리 기업들은 수십 년간 축적한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디스플레이용 유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삼성에게 핵심 소재의 공급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술 보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일 간 첨단 소재 분야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삼성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본에 의존하는 대신 국내 중소기업들과 손을 잡고 독자적인 초박막 유리 공급망을 6년에 걸쳐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 6년은 거의 3세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3세대 동안 삼성은 해마다 수천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이 프로젝트에 쏟아 부었습니다. 실패한 유리 8장의 비용, 폐기된 시제품의 비용, 공정 라인을 새로 설계하고 또 뜯어 고치는 비용, 그리고 일본의 소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초 연구의 비용. 이 모든 것이 축적되고 또 축적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마주하는 가격표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425만 원. 이 숫자는 단순한 이윤 추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8장에 실패한 유리가 2장에 성공한 유리에게 전가한 비용이고 소재 독립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지갑에 분배된 청구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소비자를 밀어내야 합니다. 4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이라니 대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가격이 오히려 특정 계층에게는 강력한 구매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미국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 폰이 왜 필수품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일상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의 하루는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납니다. 투자자와의 미팅, 애널리스트와의 브리핑,
경영진과의 전화, 그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장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묘한 에티켓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의 중에 노트북을 열면 상대방에게 당신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는 무례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 스마트폰의 6인치짜리 화면으로 블룸버그 터미널의 복잡한 차트를 확인하기에는 화면이 너무 좁습니다. 숫자를 잘못 읽어서 의사결정을 그르치면 그 대가는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바로 이 틈새를 정조준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3번 펼치면 10인치에 육박하는 대화면이 펼쳐집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의 수익률 곡선, 옵션 체인의 그리스 지표, 섹터별 히트맵, 이 모든 것이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 회의 중에 잠깐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접어넣으면 상대방은 노트북을 편 것이 아니라 그저 폰을 잠깐 본 것으로 인식합니다.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 미묘한 균형점을 트라이폴드가 정확히 맞춘 겁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트라이폴드가 확산된 진짜 이유는 기능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사회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트라이폴드를 펼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낙인이 찍힙니다. 물론 좋은 의미의 낙인입니다. 저 사람은 가장 효율적인 도구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40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이 3가지 인상이 폰을 펼치는 단 3초 만에 상대방의 뇌리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금융업에서 인상은 곧 신뢰이고 신뢰는 곧 돈입니다. 이들에게 400만 원이라는 가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한 번의 정확한 트레이딩, 한 번의 성공적인 딜 클로징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100만 원짜리 일반 스마트폰을 쓰면서 중요한 순간에 데이터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비싼 선택입니다.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 단점이 아니라 거름망의 역할을 합니다. 4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이 도구를 쓸 수 있고 그 도구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무언으로 증명해 줍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배불런 효과,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과시적 소비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인 스마트폰이라는 일상 기기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월스트리트를 넘어 실리콘밸리로 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흥미로운 문화적 전환을 목격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는 지난 15년간 사실상 아이폰의 왕국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산, 애플 생태계의 완결성, 에어드롭과 아이메시지로 연결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과 창업가들을 애플의 울타리 안에 묶어두었습니다. 미국에서 안드로이드를 쓴다는 것은 한때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1%의 개발자들 사이에서 미세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아이폰을 내려놓고 트라이폴드를 집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 아이폰은 이제 구시대적인 선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같은 직사각형 슬래브, 매년 카메라, 모듈 하나 더 붙이고 프로세서, 클럭 조금 올리는 것을 혁신이라 포장하는 애플의 태도에 피로감을 느끼는 개발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들은 코드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트라이폴드를 손에 들고 접었다, 폈다 하는 순간 이들의 엔지니어적 감수성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물건이다. 그 기술적 경외감이 구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이 투입한 또 하나의 결정적 기술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가장 오래된 적, 바로 주름입니다.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 생기는 주름은 폴더블 스마트폰이 태어난 날부터 따라다닌 원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힌지를 만들어도, 아무리 얇은 유리를 써도 수천 번 접히고 펼쳐지다 보면 접힌 부분에 미세한 자국이 남습니다.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각도에서 그 주름이 눈에 보이는 순간 사용자의 뇌는 이건 불완전한 제품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400만 원짜리 기기에서 그런 경험은 치명적입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머플렉스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항공기 날개에 쓰이는 특수 합금 소재를 디스플레이 보호층에 적용한 것입니다. 항공기 날개는 비행 중 수만 번의 진동과 압력 변화를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딱딱하기만 하면 부러지고 유연하기만 하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강성과 유연성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 물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삼성은 이 항공 소재의 원리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축소하여 디스플레이 표면에 적용했습니다. 접힐 때는 유연하게 굽어지지만 펼쳐지면 원래의 평탄한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되는 표면, 주름이 사라진 겁니다. 이 기술 하나가 바꿔놓은 것은 단순히 화면의 품질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존재론적 위치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주름이 있는 폴더블 폰은 여전히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큰 화면을 얻는 대신 주름이라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종의 거래. 하지만 주름이 사라진 순간 그 거래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타협할 것이 없어지니까요. 접으면 주머니에 들어가고 펼치면 태블릿이 되는데 화면에는 흠집 하나 없다. 이 순간 스마트폰은 소모품의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교체 주기가 2년인 일회용 전자기기가 아니라 소장 가치가 있는 정밀기계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소더비 경매장에 스마트폰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현상이 전 세계 스마트폰 산업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시장의 권력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의 절대 강자, 애플, 중저가 시장을 물량으로 장악한 중국 기업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양면 전쟁을 치르던 삼성. 판매 대수로 따지면 샤오미와 오포 같은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이었고, 수익성으로 따지면 애플이 스마트폰 산업 전체의 이익의 80%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삼성은 숫자에서도 수익에서도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이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삼성이 차지한 것은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시장의 기준점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앵커링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에서 한 동네에 10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들어서면 그 동네에 30억짜리 아파트도 갑자기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준점이 위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425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순간 200만원대의 갤럭시 S 울트라는 적당한 가격의 프리미엄이 되고 150만원대의 아이폰 프로 맥스는 그냥 비싼 보통 폰이 됩니다. 가격의 천장을 삼성이 끌어올려 버렸으니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제품의 포지셔닝이 삼성이 설정한 기준에 의해 재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애플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의 힘은 가장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아이폰을 쓴다는 것은 가장 비싸고 가장 세련된 선택을 했다는 사회적 신호였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파란색 메시지 버블과 초록색 메시지 버블의 차이, 아이메시지를 쓰느냐, 문자 메시지를 쓰느냐의 차이는 10대들 사이에서 사회적 계급을 가르는 경계선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트라이폴드가 등장하면서 그 서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425만원짜리 삼성 앞에서 150만원짜리 아이폰은 더 이상 가장 비싼 선택이 아닙니다. 가격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서열 기준에서 애플이 밀린 겁니다. 물론 애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조만간 접는 아이폰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이 확보한 결정적 우위가 드러납니다. 바로 최초 정의자의 지위입니다. 어떤 시장이든 그 시장의 문법을 처음 정의한 자가 가장 큰 권력을 갖습니다.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그랬듯이요. 폴더블 스마트폰의 문법을 정의한 것은 삼성입니다. 안으로 접는 방식, 워터드롭 힌지, 플렉스 모드, 그리고 이제 트라이폴드라는 폼팩터까지. 애플이 뒤늦게 접는 아이폰을 들고 나올 때 사람들은 그것을 혁신이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삼성을 뒤따라가는 팔로워의 움직임이라 부르게 될 겁니다. 지난 15년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누려왔던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지위가 적어도
폼팩터의 영역에서만큼은 삼성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불편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425만 원이라는 가격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분리선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은 21세기의 가장 민주적인 기기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쓰는 스마트폰과 대학생이 쓰는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은 같았습니다.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진을 찍고, 물론 가격 차이는 있었지만 10만원짜리 저가폰과 150만원짜리 프리미엄 폰 사이의 경험 격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옆 사람이 어떤 폰을 쓰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스마트폰은 그런 평등한 기기였습니다. 트라이폴드는 그 평등을 깨뜨렸습니다. 100만원짜리 일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과 425만원짜리 트라이폴드를 쓰는 사람 사이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한쪽은 6인치 직사각형 화면 안에서 세상을 봅니다. 다른 한쪽은 주머니에서 10인치 화면을 꺼내 같은 세상을 2배 넓게 봅니다. 회의에서,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트라이폴드를 펼치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것은 호기심일 수도 있고 부러움일 수도 있고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마트폰이 더 이상 투명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기호로 변했음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소수 부유층만 소유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1908년 포드 모델 T가 나오기 전까지 자동차는 마차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부를 과시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개인용 컴퓨터도 초기에는 같은 궤적을 밟았습니다. 기술은 항상 불평등하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평등해지는 곡선을 그립니다. 삼성의 트라이폴드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미 평등해진 기기를 다시 불평등의 기점으로 되돌려 놓은 셈입니다. 한번 평평해진 운동장을 다시 기울인 겁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삼성의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이고 시장의 확장입니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것.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품이 만들어낸 사회적 파장은 기업의 의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단순한 전자제품의 출시가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 계급의 새로운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단순히 판매 대수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와 생태계의 견고함으로 따지면 애플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하지만 어떤 폰이 가장 앞서 있는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기술의 방향성과 시장의 기준점을 누가 설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답은 삼성의 손에 있습니다. 삼성이 이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2019년 갤럭시 폴드 1세대가 출시되었을 때 세상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화면에 주름이 있었고 내구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가격은 비쌌고 일부 리뷰 제품은 출시 전에 고장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폴더블은 실패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접는 폰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전망이 주류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 삼성은 세대를 거듭하며 한 겹 한 겹 문제를 벗겨냈습니다. 주름을 줄이고 힌지를 개선하고 유리를 얇게 만들고 방수 기능을 추가하고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어느 하나 극적인 도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6년간의 점진적 개선이 축적되어 임계점을 돌파한 순간 트라이폴드라는 전혀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은 인내의 승리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흔히 떠올리게 하는 천재적 영감의 번뜩임이나 하룻밤 사이의 판도 뒤집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전날보다 0.01mm 더 얇은 유리를 만들어보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출근하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6년 동안 쌓아 올린 집합적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트라이폴드의 425만 원에는
그 인내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기계가 소더비 경매장에 올라갈 자격을 갖춘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300년 된 다이아몬드가 지질학적 시간의 산물이듯 이 스마트폰은 수천 명의 인간이 수만 시간을 쏟아부은 집약적 노동의 결정체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는 어떤 미래가 들어 있습니까? 6인치 직사각형 안에서 세상을 보는 미래입니까? 아니면 3번 펼쳐 2배 넓은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미래입니까?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여러분은 얼마를 지불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적 경계선에 어느 쪽에 서겠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 주머니 속의 기계 한 대가 당신의 사회적 좌표를 결정하는 시대. 그 시대의 한가운데서 삼성이 던진 425만 원의 질문에 이제 전 세계 77억 인구가 각자의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모두에게 같은 기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구이자, 누군가의 지휘자, 누군가의 꿈이자, 누군가의 좌절. 하나의 기계가 이토록 많은 의미를 동시에 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경제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제였습니다.